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저희가 퍼즈님 방송에서 예전에 구독자분들이랑 매도를 너무 잘하면 소고기를 먹자. 혹시 매도를 덜하면은 삼겹살을 먹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메뉴가 치킨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업비트 들어가기 싫고 트레이딩 뷰 켜기도 싫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회는 위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니까 기회는 위기도 맞죠. 저희가 지금 저점 매수 기회에 우리는 위기니까. 네, 아무튼 공포 탐욕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최악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16점이지만 어제 15점까지 더 극단적인 공포가 나왔거든요. 이 시즌 인덱스도 지난주에 20점대보다는 조금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알트코인 불장이랑 가까워져서 올라왔다기보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탐 점수 차트를 보시면요. 이번 주에 2년 동안 최저점을 한 번 더 경신을 했어요. 이 정도로 내려왔던 구간이 또 올 초에 3월과 4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무너졌던 시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15점까지 극단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때는 이슈라도 있었는데 참 지금은 그럴 만한 뚜렷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공포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공포 탐욕 점수가 20 미만, 그러니까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극단적인 공포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은 일주일 뒤에는 약 5%, 그리고 한 달 뒤에는 20%, 19.9%, 그리고 3개월 뒤에는 62%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딱 좋다. 그쵸?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52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제 또 9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붕괴를 시켰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걸려 있다 보니까 과연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다음에 30일 이평선을 얼마만큼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다가 꼬리를 말고 올려냈고, 제 주변에 정말 오래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이번 장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시장의 체력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금리 이야기죠. 자,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51%, 반반 정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위원들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댈러스 연은 총재도 올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없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연준이 훨씬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연준 의장의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제대로 된 매크로 경제 지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목요일 새벽, 내일 목요일 새벽이죠. 연준의 회의록과 고용 지표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회의록에서는 연준이 최근 물가 둔화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월에 금리 동결 기조가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XRP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순유출이 나오는 순간에도 출시 첫날에 2억 5천만 달러가 한 번에 유입이 됐습니다.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사상 최대치로 순유출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만 3,600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규모는 작지만 유입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청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전체가 디레버리징 구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ETF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체력을 좀 못 쓰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알트코인이나 뭐 대비했을 때 그나마 조금 방어력이 좋지 않았나. 자, 이건 저희가 중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지금 좀 애매한 게 1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들, 그러니까 토탈리하게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거래소에서 물량을 내보내면서 은근하게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1000개에서 10,000개를 들고 있는 중대형 고래들은 또다시 11월로 들어서면서 매집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고래들도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에 뭐 접목을 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번에 레드 옥토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11월도 거의 10일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5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지갑 이동을 시킨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그건 루머다 이렇게 해명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그냥 지갑 이동일 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왜 지금 이런 순간에 5만 8천 개를 이동을 시켰을까? 사람 무섭게. 자,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달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로켓을 타고 올라가고 싶다면 그 로켓이 주는 G포스를 견뎌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수익을 얻으려면 변동성을 견뎌야 한다. 라는 뜻이겠죠. 지금 10월 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그래도 조금씩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이 11월에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극단적인 비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댓글에 이제 코인 시장 망했으니까 유튜브 접어라 라는 댓글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씩 인간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 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접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제가 경제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한 줄 알았는데 인생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뭐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봐 줘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제 텔레그램 방에 따로 올려드렸었는데 인생도 투자도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방향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정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11월에는 비트코인 11만 달러 가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안녕!